자, 오늘 1등, 2등으로 들어온 문자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4055님. 아침 출근길 듣는 정치쇼 이제는 중독이 되었어요. 하루도 안 들으면 뭔가 허전한 마음. 자, 중독이 되면 답이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김태현의 정치쇼입니다. 3159님. 건설 현장 종사자예요. 오늘 51살 생일인데 늘 새벽에 출근하니까 생일밥을 저녁에 챙깁니다. 정치쇼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3159님하고 4055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인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북러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지 관련해서 러시아 전문가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사님 일단 예. 이거부터 좀 보죠. 이 북한하고 러시아 이 정상회담이요. 예. 이게 열릴까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일부의 관측도 있었고, 사실은 미리 미국에서 뉴욕타임즈 통해 가지고 이거 열릴 거다 하지 마 이런 얘기까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박사님은 이거 어떻게 예측하고 계셨어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열릴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 예. 시기만 문제였지. 시기만. 예. 예, 왜냐하면은 백악관이 이미 공개했고요. 예. 그 다음에 크렘린이 여기에 대해서 뭐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 그 다음에 부인한 적이 없다. 이미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쇼이구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흐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시기만 문제였지 정상회담은 기정사실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공개한 건 이제 못 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다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니 움직이지 마라 뭐 이런 사인이었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지금 뭐 꼭 만나야 될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이 상황을 뭐 미국에서는 대변인은 국제 왕따에 대한 예. 구걸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 표현은 뭐 좀 거칠지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고립된 북한이고 뭐 줄 게 없는 체제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아주 커졌어요. 재래식 무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 첨단 무기가 지배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아, 재래식 예. 무기가 지배하는. 예, 그러니까 전차, 장갑차, 야포, 그다음에 군수 보급 능력, 보병이 전투하는 거지. 예. 우리가 알고 있던 미래 전쟁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뭐 전 세계가 지원하지만 러시아는 아무도 지원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가 이제 북한인 거죠. 자, 그럼 앞서 박사님 말씀하시기에 그 미국에서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는 오히려 북한보다는 러시아가 좀 더 급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갑이에요. 지금 상황은요? 왜냐하면 프리고진 뭐 그 사람 죽었습니다만 반란까지 일으켰던 이유는 푸틴의 그 충성파였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은 이 탄약 보급이 안 되니까 예. 전선이 괴멸되느니 차라리 모스크바 가서 죽겠다고 간 거였거든요. 아, 그 정도로 절박하고, 왜냐하면 예. 러시아가 아직 뭐 구소련의 유산을 물려받은 군사 강대국이지만 소련의 해체로 산업체가 모두 파괴됐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군수품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요. 전쟁 전에는 예. 러시아 탱크를 수리하는 데가 우크라이나였어요. 아, 공장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새벽 노동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해서 환영 행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 얘기입니다. 조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중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4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이란 표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원래 없었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없었다는 얘기는 러시아와의 북한과의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게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없었죠. 교과할 게 없었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중국 간에 있었는데? 그렇죠. 중국은 예. 북한 대외 관계의 95% 이상을, 예를 들면 지난해 북한 교역의 96%가 중국이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는 1, 2%도 안 넘어요. 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뀐 거죠. 오. 그러니까 북한이 지불 능력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예. 재래식 탄약이나 군수 보급 능력에서는 상당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간다 그러면은 푸틴 쪽은 북한의 도움이 없으면 전선이 뚫립니다. 쉽게 예.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은 북한 탄약이 필요하고 네. 휴전하면 또 점령지를 재건해야 되는데 예. 이럴 때 북한 건설 노동자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러시아한테는 그걸 예를 들면 지금 전쟁 당시에는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전쟁 후에는 노동자를 공급하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뭔가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박사님. 받을 건 넘칩니다. 지금 식량 예를 얘기도 들면 있고 에너지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얘기 있던데. 심지어 북한이 제일 필요한 게 식량, 에너지, 비료인데 예, 러시아는 이거 세 개 다 수출국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다 구소련제인데 부품 수급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을 러시아가 단기적으로는 전쟁 때문에 어렵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해줄 수 있고 네, 예를 들면 북한이 가진 최신의 전투기가 미국 29인데 올해로선 뭐 시대에 뒤떨어진 비행기지만 그렇죠. 이 비행기도 지금 부속이 없어서 못 띄우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 미국 60기가 넘쳐나요. 자, 박사님, 예. 식량, 비료, 에너지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무기 체계의 현대화, 거기서 더 나가서 핵 기술, 미사일 기술 이러면 사실 우리 안보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보가 아니라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죠. 그렇죠. 그 가능성도 그런데- 있다고 보세요. 무기 체계 현대화 더 나가서 핵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 저 ICBM 기술까지 전수하는 거? 그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아마 이번에는 보여는 줄 거예요. 예를 들면 바스토치니 우주기지라든지 네. 꼼소몰스크 나무로에 있는 그 수호이 생산 비행기 기지라든지 가긴 갈 건데 예. 그 보여주는 쇼케이스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그런 핵 기술, ICBM 기술, 인공위성 같은 전략 기술을 넘겨준 사례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약속을 해도 예. 그냥 그 구미 댕기게 하는 거지 네. 결국은 러시아가 약속을 안 지킬 거예요. 왜냐면은 언제 북한이 등 돌릴지 모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쇼케이스는 얼마든지 보여주겠지만 네. 그러나 지금 재래식 군수 보급 탄약 요거랑 네. 러시아의 식량, 예. 에너지 비료, 그다음 일부 재래식 무기 현대화 이 정도면은 네. 서로 충분히 남는 장사거든요. 아, 그 정도 선에서 이번에는 그칠 거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욕심이 나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도 필요하고 네. ICBM도 완성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준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전먹이한테 스테이크 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전먹이한테 스테이크 준. 그럼 그 네, 저도 얘기는 뭐- 북한이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죠? 저도 못 먹어요. 예를 들면 예. 우리한테 그 미국이 예. 마음을 바꿔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줘도 예.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10년에서 한 20년 걸립니다. 아, 우리 기술이죠. 우리나라도요. 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네. 원자로 뭐 뚝딱 만들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이상한 잠수함 만들어서 실전 능력이 있다고 김 위원장이 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공위성 기술이나 ICBM 기술도 아마 구형 기술이 일부는 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나 최첨단 기술은 주지도 않을 거고 네. 이게 기술을 줘도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알겠습니다. 앞서 박사님 그런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이 언제든 등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첨단 군사기술 주는 거를 좀 주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는 왜 푸틴은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북한이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다는? 왜냐하면은 지구상에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외교에는 선과학이 없습니다. 뭐 그렇죠. 미국도 지금 혈맹이지만 뭐 몇 년 지나서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국제관계 이제 일반적인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사님 이게요 비료 그 다음에 식량, 에너지 이것도 사실은 지금 북한에다가 지원하는 게 안보리 제재 위반이잖아요. 식량은 뭐 문제는 크게는 안 되죠. 에너지는 그러나 이제 에너지는 이제 쿼터가 있죠. 예, 쿼터가 있고 비료가 일부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약 예, 무기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료도 이제 제약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다가 둘 다, 북한으로부터 러시아가 무기를 받아오면 북한하고 무기 거래하는 것 자체는 안보리 제재 대상 아닌가요? 근데 안보리 제재, 유엔 안보리가 이제 잘못 뭐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5개 예.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만 거부를 해도 추가 제재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니까 반대하면 추가 제재는 안 되는 거죠. 예,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거를 제재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아오는 것 자체도 그 제재를 위반하는 거죠. 현재. 당연히 제재 위반이고요. 근데 예. 문제는 예. 북한이나 러시아나 둘 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고 예. 러시아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권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로 뭐 제재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급하니까 예. 그러니까 전과 10범이 11범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북한이나 러시아나 예를 들어서 저 미국과 우리나라 그다음에 유럽이 연합해서 새로운 제재를 때려도 별 타격은 없을 거다. 그 타격이 있는 것보다 예. 둘이 협력하는 이익이 더 크니까 그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러시아 러시아에서 항상 저희 우리나라한테 하는 얘기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러시아가 많이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로 건너가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죠. 예를 들면 네. 거꾸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하고 군사협력을 하면 한러 관계 파탄 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리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크렘린에서도 이제 네. 그 애매한 입장을 취하거든요. 뭐냐면 이번에 북러 러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설명해 주겠다. 네. 필요하면 그다음에 한러 관계가 파탄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또 연막을 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공개적으로 우리 서로 무기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냥 군사협력, 포괄적인 예. 그다음에 전략적 협력 관계 뭐 모든 부분에서 협력한다. 그렇지만 뭐 대북 제재는 지금 뭐 북한의 민생, 러시아의 민생을 파탄내는 거니까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두루뭉실하게 갈 거고요. 네. 이제 주로 열차를 이동을 할 텐데 열차 안에 뭐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취하지 뭐 우리 뭐 서로 무기 주고받는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그동안에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게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나은가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면 안 되고요. 예. 뭐 매정한 얘기 같지만 우크라이나는 남의 나라 전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익을 봐야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 게 국익 최선이죠? 차원에서 우리 국익 그렇죠. 차원에서는? 우리 국익에서 그러니까 북러 관계가 너무 나가지 않도록 예. 적정 수준에서 묶어둬야 되는 거고 그 수준에서의 어떤 레버리지로 그 우리의 그 군수나 무기 공급 능력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우크라이나 전쟁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 국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익은 좀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을 하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거로 보시나요? 중국은 약한 고리입니다. 지금 뭐 북중러 연대 그러는데 예.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뭐 이미 갈 때까지 간 체제고 예. 중국은 세계 공급망에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살짝 발을 뺀 상태, 반만 어허. 담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게 북중러라고 하는 일종의 신냉전 구도로 흐르는 걸 이제 방지하는 게 우리 과제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